서울 근교 육군 제3기 개화보병사단입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깔린 지휘통제실에서 형광등 불빛만이 고요함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한미진 소장은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단장님, 오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한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휘통제실을 나서며 시계를 확인하니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6개월 만에 아들 민우를 만나는 날이거든요. 자택으로 돌아온 한미진은 곧바로 군복을 벗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며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멸치볶음과 소불고기. 우리 민호가 어려서부터 가장 좋아하던 반찬들이네요. 한미진은 중얼거리며 멸치머리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각각의 멸치를 살펴보며 상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가며 간장과 설탕의 비율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멸치볶음을 만들면서 한미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한 지 벌써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를 따라 군인의 길을 선택한 아들이 대견했거든요. 소불고기를 재우면서 한미진은 지난주 아들과의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고 말수도 적었어요. 괜찮다고 하면서도 어딘가 억지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민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음이 없었어요. 대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톤이 느껴졌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해온 한미진의 경험상 그런 목소리는 보통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도시락을 싸면서 한미진은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밥은 민호가 좋아하는 찰기 정도로 맞췄고 반찬들도 간을 맞춰 다시 한번 맛을 봤어요. 김치도 새콤달콤하게 잘 익은 것으로 골라 담았습니다. 각 반찬을 도시락 칸에 담으면서 영양의 균형도 생각했어요. 군대 급식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영양소들을 골고루 담았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아들 힘든 군 생활에 잠깐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미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싸고 나서 한미진은 시계를 봤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부대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예요. 면회 시간에 맞춰 가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서 한미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군복을 입고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사단장이 아닌 그냥 한 아이의 어머니로 가고 싶었어요. 차를 타고 부대로 향하는 길, 한미진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회에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여보세요, 민호야. 엄마예요. 아, 엄마.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라면 엄마 하고 반갑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마치 남의 일처럼 차분했습니다. 오늘 면회에 가려고 하는데 괜찮죠?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호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오지 말아주세요. 면회가 안 되는 날이에요. 한미진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부대 사정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와주세요, 엄마.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정말로 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미진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30년 군 생활을 통해 기른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한미진은 주행 중이던 차를 갓길에 세우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투스타 사단장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헤쳐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걱정되는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민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미진은 다시 시동을 걸고 해병대 부대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도시락은 오늘 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한미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민호를 만나야겠다고요. 그리고 무엇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한 어머니의 강한 의지를 담은 차는 해병대 부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미진이 해병대 부대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차를 세우고 면회서를 작성하면서 그녀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평범한 해병대 부대의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실로 들어서자 담당 하사가 접수를 받았어요. 어느 분을 면회하시나요? 이민호 이병입니다. 저는 어머니고요. 하사는 명단을 확인하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민호 이병은 현재 면회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한미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감기 몸살로 현재 격리 중입니다. 면회는 불가능해요. 한미진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어요. 감기 몸살요? 어제 통화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요. 감기면 잠깐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멀리서라도요. 규정상 안 됩니다. 하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한미진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사의 눈동자가 자꾸 뒤편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한미진이 시선을 돌려보자 면회실 뒤편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중사 계급장을 단 중년 남성이었는데 눈빛이 유독 매서웠어요. 그는 한미진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이쪽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관련이 있구나. 한미진의 오랜 군 경험이 직감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한가요? 한미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격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전염성이 있어서요. 하사의 대답은 너무나 준비된 것 같았어요. 마치 미리 연습한 대사를 하는 것처럼요. 한미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걸 전해주세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죄송하지만 격리 중이라 음식물 반입도 안 됩니다. 이번에도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한미진은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요. 면회실을 나서면서 한미진은 뒤를 돌아봤어요. 그 중사는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이번에는 중사가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부대를 나선 한미진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있었지만 부대를 계속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정문이 훤히 보이는 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한미진은 부대 정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차량들을 모두 관찰했어요. 군인으로서의 습관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부대에서 몇 명의 간부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는 아까 면회실에서 본 그 중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미진이 앉은 식당 바로 옆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한미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그들의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민호 그놈 눈빛이 틱틱거리더니
결국 거기까지 갔더군. 한미진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멈췄어요. 민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좀 까다롭대. 혹시라도 투서라도 넣으면 어떡하냐?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좀 더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감기라고 했으니까 괜찮지 않나? 증거 있어? 다들 입 단속 잘 시켜놨고. 첫 번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아까 그 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미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민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들은 그것을 숨기려 하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투서라는 말은 왜 나온 걸까요? 한미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수많은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구타. 민호가 구타를 당했고 그것을 신고하려 했거나 저항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격리라는 명목으로 숨겨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미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자책감도 몰려왔어요. 내가 약점이었구나. 민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걸 알면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견디려 했던 거죠. 한미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투스타 사단장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옆 식당에서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상처 다 나으면 그때 면회시켜주고. 그래도 조심해. 요즘 병역 문화 개선한다고 난리인데 혹시라도 위에서 내려오면. 걱정 마. 우리끼리만 아는 일인데 뭘. 한미진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요. 한미진은 깊게 숨을 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올 생각이었습니다. 차를 몰며 한미진은 결심했어요. 내일은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육군 제3사단장으로 오겠다고요. 다음 날 새벽 한미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복을 차례대로 입어나갔어요. 정갈하게 다린 정복 바지, 단추 하나하나 정확히 맞춘 정복상에 그리고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까지요. 마지막으로 어깨에 투스타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미진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 소장으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부대로 향하는 길에서 한미진은 어제 들었던 대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말투, 그리고 숨기려는 태도.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민호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해병대 부대에 도착한 한미진은 차에서 내려 정복을 다시 한번 정돈했어요. 구두도 어제보다 더 반짝이게 닦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면회실로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하사가 접수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한미진을 보더니 어제 본 얼굴이라고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잠깐요. 한미진이 차분하게 말을 끊었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저는 육군 제3기 개화보병사단장 한미진 소장입니다. 하사는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단장님, 지금부터 이 부대의 병영 환경에 대해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이민호 이병의 면회를 요청해요. 그런데 사단장님, 저희는 해병대라.
제가 묻는 것은 군간의 예의가 아닙니다. 한미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어요. 한 병사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대한민국군 간부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어온 지휘관의 카리스마가 묻어났어요. 하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제 봤던 그 중사가 면회실 뒤편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중사도 한미진의 계급장을 보고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현수 중사님을 불러주시겠어요? 한미진이 말했어요. 하사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중사님 성함을 아시는지. 군인은 명찰을 달고 다니는 법입니다. 한미진이 조현수 중사의 가슴팍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조현수 중사가 마지못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어요. 사단장님, 저희 부대에 무슨 일로? 조 중사, 어제 이민호 이병이 감기 몸살로 격리되었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조현수는 잠깐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며칠 전부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의무병 진료 기록은 어디 있나요? 진료 기록이요? 감기 몸살이면 당연히 의무병 진료를 받았을 텐데 그 기록을 보여주시죠. 조현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진료 기록 같은 건 있을 리 없었거든요. 이때 박성우 대대장이 급하게 면회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사가 급히 연락을 한 모양이었어요. 사단장님, 이게 무슨... 대대장님이시군요. 저는 이민호 이병의 어머니입니다. 동시에 육군 제3사단장이기도 하고요. 박성우 대대장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했어요. 사단장님, 이건 해병대 내부 사항이라. 내 아들이 구타당했습니다. 한미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감기 몸살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면회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면회객들과 보호자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그런 일은 절대.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요. 지금 당장 이민호 이병을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진의 명령조 목소리에 주변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어요. 박성우 대대장과 조현수 중사는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혹시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지금 당장 국방부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죠. 육군 제3사단장 한미진이 여기 와 있다고요. 박성우 대대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한미진은 의자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을 단 여군 장성이 자신의 아들 때문에 직접 나타난 상황이었으니까요. 3분 후 면회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미진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모습을 본 순간 한미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왼쪽 뺨에는 선명한 멍자국이 있었고 입술 한쪽이 터져서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어요. 걸음걸이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투스타 사단장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냥 상처받은 아들을 본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민호야. 한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면회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모자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요. 엄마, 나 괜찮아요. 그냥 훈련 중에. 민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미진은 천천히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본 아들의 얼굴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왼쪽 관자놀이 부근에도 희미한 멍자국이 있었고
목 뒤쪽에는 손가락 자국 같은 것도 보였어요. 민호야, 엄마 눈을 봐. 한미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훈련 중에 그렇게 맞았다고 말할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이 면회실 뒤편으로 향하는 것을 한미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연수 중사가 서 있는 곳이었어요. 그 순간 한미진은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민호는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를요. 민호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한미진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대신 그의 눈동자가 조연수 중사를 향해 떨리고 있는 것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미진은 돌아서서 조연수 중사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조 중사, 설명해 주시죠. 어떤 훈련에서 병사가 이런 상처를 입게 되나요? 그게 격투 훈련 중에 실수로. 조연수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격투 훈련요? 한미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조연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급조한 거짓말이라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었거든요. 이때 면회실 뒤편에서 한 병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민호와 같은 기수인 듯 보이는 젊은 병사였습니다. 사단장님, 그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성우 대대장이 화들짝 놀라며 그 병사를 제지하려 했어요. 김태영, 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한미진이 손을 들어 대대장을 막았어요. 말해보세요, 병사. 김태영 이병은 잠깐 조연수 중사를 바라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민호는 맞았어요. 조 중사한테요. 면회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다른 면회객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한미진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사흘 전 저녁이었어요. 민호가 부당한 일에 항의했는데. 김태영, 당장 입 다물어. 조연수 중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김태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 중사가 후임들한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걸 민호가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조 중사가 화를 내면서 그만해. 조연수가 김태영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한미진이 앞을 막아섰어요. 계속 말하세요. 한미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태영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민호를 따로 불러서 주먹으로 때렸어요. 여러 대요.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는 입 다물라고 협박했어요. 한미진은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걸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왜? 말하면 더 괴롭힘 당할 것 같았어요. 사단장 아들이 백 믿고 나대냐고 하면서 더 심하게 당할 것 같았거든요. 한미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혼자 참았구나. 네, 죄송해요, 엄마. 한미진은 민호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조연수 중사를 바라봤어요. 조 중사,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조연수는 이미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태영의 증언과 민호의 상처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단장님, 조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간부를 소집하겠어요. 한미진이 박성우 대대장을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겠습니다. 박성우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단장님, 이건 해병대 지휘 계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기본이 문제입니다. 한미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이 없었어요. 오직 군 간부로서의 냉철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30분 안에 모든 간부를 회의실에 집합시켜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최근 3개월간 징계받은 병사들의 명단도 준비해 주세요. 면회실 안에 다른 부모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진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민호야. 엄마가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니까. 그리고 조연수 중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 중사, 당신은 지금부터 군검찰에 신고될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 어떤 병사에게도 접근하지 마십시오. 30분 후 해병대 제1-3년대 회의실에는 모든 간부들이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중대장, 소대장, 각 보직 간부들까지 총 15명이 모였어요. 회의실 앞쪽에는 한미진 소장이 서 있었고 그녀의 투스타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어요. 한미진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육군 제3기 개화보병사단장 한미진 소장입니다. 동시에 이민호 이병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간부들 사이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은 이미 소문을 들었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기색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순해요. 제 아들이 부당한 폭력을 당했고 그것이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박성우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단장님,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은 아닌지. 오해요? 한미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제가 직접 본 아들의 상처들도 오해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미진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온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민호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이었어요. 왼쪽 뺨에 멍, 터진 입술, 목 뒤에 손가락 자국. 이것들이 훈련 중 생긴 상처라고 보시나요? 간부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진 속 상처들은 명백히 구타의 흔적이었습니다. 이때 윤지호 대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사단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해보세요. 윤지호는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죄송해요. 몇 주 전부터 병사들 사이에서 구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박성우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대위,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윤지호는 계속했어요. 조연수 중사와 일부 간부들이 직접 병사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대대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한미진의 시선이 박성우에게 향했어요. 그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박성우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요? 한미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병사가 구타당하는 것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게 부대 이미지를 생각해서. 부대 이미지요? 한미진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병사들의 안전보다 부대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한미진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대위, 다른 피해 병사들이 더 있나요? 네, 있어요. 최근 3개월간 최소 5명 이상이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한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성우를 바라봤어요. 대대장님, 피해 병사들의 명단을
지금 당장 작성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려야겠어요. 사단장님, 그럼 너무 일이 커져요. 일이 크다고요? 한미진이 차갑게 웃었어요. 이미 충분히 큰 일이에요. 대한민국 군대에서 병사들이 구타당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나요?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병사들이 들어왔어요. 앞서 면회실에서 증언했던 김태영과 함께 다른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보세요. 김태영 옆에 있던 한 병사가 울먹이며 말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조 중사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 안 들으면 민호처럼 된다고 협박받았거든요. 다른 병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민호가 맞고 나서부터 조 중사가 다른 애들한테도 입 벌리면 민호보다 더 심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한미진의 주먹이 자연스럽게 쥐어졌어요. 민호가 다른 병사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세 번째 병사가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뚝에 멍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당했어요.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고. 네 번째 병사도 이마에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열흘 전에 면회 온 부모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조 중사가 알고는. 한미진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윤대위, 이런 상황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한 달 전쯤부터예요. 처음에는 개별 사건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조직적이었어요. 조직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윤지호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조 중사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눈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한미진의 시선이 회의실 안에 모든 간부들을 훑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몇몇은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간부 중에서 이런 일들을 알고도 묵인한 사람이 또 있나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한 소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나요? 조 중사가 선임이고 그리고 대대장님도 조용히 하라고 하셔서. 한미진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문제는 조연수 중사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부대 전체의 시스템이 썩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한미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한미진은 회의실 앞쪽으로 나와 모든 간부들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명령이에요. 한미진의 목소리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첫째, 조연수 중사는 즉시 모든 병사 접촉을 금지해요. 둘째, 피해 병사들의 부모님들께 오늘 안으로 연락을 드려 상황을 설명할 거예요. 박성우 대대장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사단장님, 그렇게 되면 언론에 알려질 수도. 언론에 알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미진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회의실 뒤편에 있던 조연수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단장님, 저는 그냥 군기를 잡으려고. 군기요? 한미진이 조연수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병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군기예요? 다른 병사들을 협박하는 것이 군기예요? 조연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한미진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한 일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중년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김태영 이병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에게서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 같았어요. 우리 태영이가 맞았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미진은 김태영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사실이에요.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 병사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김태영의 어머니는 조연수 중사를 바라보더니 분노로 떨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가 나라를 지키라고 보낸 아이들을 어떻게... 곧이어 다른 부모들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이 급히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금세 피해 병사들의 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한 아버지가 분노가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애가 왜 요즘 전화할 때마다 기운이 없었는지 이제 알겠네요. 다른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어요. 면회 와도 자꾸 괜찮다고만 하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였네요. 한미진은 부모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어요. 자신도 같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부모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어요. 부모님들, 저는 육군 제3사단장 한미진이에요. 동시에 피해를 당한 이민호 이병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를 반드시 끝까지 해결하겠어요. 부모들 중 한 분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먼저 군검찰에 신고하겠어요. 그리고 국방부에 이 부대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해요. 박성우 대대장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어요. 사단장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겠어요. 제발, 내부적으로 처리요? 한미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이것이에요. 더 이상 내부적인 처리는 없어요. 그녀는 부모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어요. 부모님들께서는 각자 아이들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으시고요.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거예요. 한미진은 휴대폰을 꺼내 국방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국방부입니까? 저는 육군 제3사단장 한미진이에요. 해병대 제3년대에서 발생한 병사 구타 사건에 대해 긴급 보고드려요. 전화 통화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조사팀 파견을 요청해요. 그리고 군검찰도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래요. 전화를 끄는 한미진은 마지막으로 부모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어요. 회의실에 부모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3일 후 해병대 제3년대에는 국방부 조사팀과 군검찰 수사관들이 파견되었습니다. 한미진의 신고 이후 상황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었어요. 부대 곳곳에서는 병사들과의 개별 면담이 진행되고 있었고 간부들은 하나씩 조사실로 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미진은 조사팀장인 육군 준장과 함께 부대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추가 피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병사가 총 12명이에요. 조사팀장이 보고했어요. 그리고 가해자도 조연수 중사 외에 3명이 더 있어요. 한미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군요. 네,
그리고 대대장 박성우도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확실해요.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때 조사실에서 박성우 대대장이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한미진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단장님, 죄송해요. 박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미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요.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요? 한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윤지호 대위가 분명히 보고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박성우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조연수 중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하려 했던 그도 결국 피해 병사들의 증언과 물증 앞에서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조연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군기를 잡으려고 한 것뿐이었어요. 조사관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병사를 폭행한 것은 명백한 범죄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대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더 이상 간부들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호 대위는 임시로 중대를 맡으며 병사들과의 대화 시간을 늘렸어요. 앞으로는 어떤 부당한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에요. 이민호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나선 것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다른 후임들도 구할 수 있었어요. 민호가 한미진에게 말했어요. 이제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미진은 아들의 말에 조금은 위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시스템이 바뀔 때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조연수 중사와 다른 가해 간부 3명은 군법회에 회부되었고 박성우 대대장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부대 전체에 대한 병영문화 혁신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로 결정되었어요. 한미진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방문해 병사들과 만났어요. 강당에 모인 200여 명의 병사들 앞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준 덕분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병사들은 뜨거운 박수로 응답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밝음이 있었습니다. 한미진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와 용기로 유지되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정의와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강당 한쪽에서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한미진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한미진은 민호와 함께 부대를 나섰어요. 차에 타면서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미진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민호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만든 변화가 다른 부대로도 퍼져나가야 해. 차창 밖으로 해병대 부대가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어요. 투스타 사단장 어머니, 아들 구타 사건 직접 해결, 병영문화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한미진은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군이 바뀔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는 것을요. 3개월 후 해병대 제1-3년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국방부의 전면 감사와 병영문화혁신 시범부대로 지정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조연수 중사와 박성우 대대장은 군검찰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중대장 윤지호는 그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을 인정받아 국방부 병영혁신팀에 발탁되었어요. 새로 부임한 연대장은 첫 전군 조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대에서 벌어진 일은 고립된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면 군 전체가 바뀔 수 있어요.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울었어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회복 후 부대에 복귀했어요. 이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임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라고 격려했어요. 어느 날 면회를 온 한미진에게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한미진은 웃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내가 평생 기다렸던 말이다.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 1년이 지났어요.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는 국방부 병영문화혁신 콘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미진 소장이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었고 그녀의 연설은 전군에 생중계되었어요. 유튜브에서도 조회수 120만을 넘기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장병 여러분. 한미진이 연단에서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청중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년 전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1년 전 저는 분노했어요. 제 아들이 당한 일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은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 사건이 가져온 변화 때문입니다. 한미진은 화면에 통계 자료를 띄웠어요. 지난 1년간 전국에서 보고된 부당한 처우 사건이 70% 감소했어요. 그리고 병사들의 부대 만족도는 40% 증가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한미진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예요. 이제 우리 병사들은 두려움 대신 자부심을 갖고 복무하고 있어요. 연단 뒤편에는 장교 복장을 입은 이민호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는 장교 후보생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이제 소위 임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미진은 연설을 계속했어요. 변화는 위에서 시작되지만 아래에서 완성되어요. 모든 간부들이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진정한 강군이 만들어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구분되지만 인간으로서는 모두 평등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임을 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임을 대할 때 우리 군은 진정으로 강해져요. 청중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한미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미진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와 용기로 유지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계급보다도 강한 힘이에요.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민호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어머니와 아들은 컨벤션 센터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미진의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경례하던 자신의 첫 훈련소 시절 사진이었어요. 엄마는 왜 군인이 됐어? 민호가 물었어요. 한미진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였지. 그리고 너를 지킨 그 순간 난 군인으로서도 엄마로서도 가장 강해졌단다. 민호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강한 군인이 뭔지. 그게 뭔데?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요. 엄마처럼. 한미진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모자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1년 전의 아픔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전군으로 나아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호는 정식으로 소위로 임관했어요. 임관식에서 그는 새로운 후임들을 맞으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정으로 병사들을 보호하는 간부가 되겠다고요. 한미진은 아들의 임관식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아니,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변화는 한 어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의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였습니다.